안녕하세요. 이 아주 유서 깊고 전통 깊은 삼육대학에 제가 강사로는 처음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강원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오다 들어오다 보니까 원로에게 길을 묻는다. 그래서는 안 돼. 사실 저는 원로는 아닙니다. 제 나이는 58년 개띠라고 전화대 가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8년 개띠 같으면 대충 몇 살쯤 되지 알겠습니까? 예? 아, 그런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저런 골목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가 엄청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뉴욕을 갔을 때가 53년도 전쟁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본 맨하탄이나 지난해 본 맨하탄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목도 이제는 저런 골목이 여러분 잘 없습니다. 똑같은 골목인데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나라, 그러면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는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우리 앞에 앉은 우리 똑똑한 학생, 우리가 세계에서 몇 등쯤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어느 학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봤구나. 옆에 아주 예쁜 선생님은 우리가 몇 등 부자가 된 것 같습니까? 예? 27위. 아이고, 집에 가셔야 되겠다, 그래도. 이 숫자 상으로는 우리가 13위라 그럽니다. 제가 그저께 세계 경영연구소에 우연히 들렀더니, 그러나 이제 요즘은 EU의 몇몇 나라들이 이 달러가 시원찮아서 은행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우리 한국은 지금 세계 7위의 부국입니다. 표정 보니 영식운동하고 잘 안 믿기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본을, 여러분, 이제 국가 경쟁력에서 우리가 일본을 제쳤습니다. 아직은 격차가 많습니다. 일본이 거의 5만 달러 육박을 하고, 우리 이제 3만 달러 겨우 턱걸이를 하는 직전인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더니 이 시라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몇 사람이 갔는데 저녁을 같이 먹는데, 여러분, 요즘 아베가 자꾸 여러분 심기를 끌지만 절대로 그게 끌히지는 마십시오. 왜 아베가 그렇게 한국 사람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88 올림픽 이야기 때부터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최근의 이야기면은, 여러분, 소니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한 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의 그 아키하바라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산합니다. 여러분, 지난 13년도 일본의 세계 10대 전자 메이커의 총 수입이 삼성 SDS의 반년분 수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 미국의 자동차가 일본 차에 쫓길 때 정말 미국 사람들이 무척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자동차는 미국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듯이 정말 ICT는 이게 일본의 자존심입니다. 그 회사가 그렇게 무참하게 삼성에 아주 노크아웃가 된 겁니다. 그렇게 아베가 할 수 있는 일은 끓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절대로 끓이지 마라. 그런 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남들이 300년이 걸린다는 산업사회를 오늘 불과 40년 만에, 정말 이거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올해 제 생년월일로 따지면 82살입니다. 저는 여러분, 근세
한국의 역사의 증인입니다. 2차 대전 일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대전 겪었고 그 다음에 광복이 왔고 그 다음에 아주 극렬한 남북 정말 이 사상 대결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군사 정권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는 산업화, 민주화 여러분 정말 숱한 정변을 겪은 한 증인입니다. 이제 그 증인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란을 갔었는데 이란의 가전제품의 80%가 삼성하면 LG 겁니다. 근데 상당히 비싸요. 여보 이거 왜 이리 비싸? 이렇게 사람이 나를 툭 보더니 That's made in Korea야. 여러분 made in Korea니까 비싸다. 여러분들 표정은 뭐 영 시큰둥한 표정이고 아무런 느낌도 여러분 저는 정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을 간답시고 떠들고 갈 때가 60년 초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저는 미국 교회 앞을 가지 않았습니다. 창피해가지고. 교회마다 앞에 한국의 불쌍한 고아에게 한 푼을 그 깡통찬 한국 고아들의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한테 일부러 묻지 않는 이상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은 뭐 한 100여 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식당에 앉으면 꼭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저는 뭐 되게 못 들은 척하고 그만 넘어가곤 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정말 창피스럽더라고. 여러분 저는 이걸 정말 이제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메이시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는 가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60년 초반에 우리는 세발 자전거도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 얼마 전에 브라질의 베트남에 우리 최신 전투기를 2조 원을 팔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표정은 영 시큰둥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세계 리더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애들에게 특히 아직도 이 의식이 박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잘 살게 됐다 하는 거를 제가 괜히 헛소리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한국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엇이 한국을 세계 정상으로 달리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이 알타이산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참 이게 묘하네. 이게 혹시 나오나요 이게? 어디서 이게 빔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아이고 이거 거꾸로 예쁘다 또. 뭐 위에 만져놓겠네 이카노. 아 이걸 어떻게 만지기도 이게 나오기도 여기 어디게 빔입니까 이게? 저쪽에. 아 저기에 있어요. 여기를 가운데를 누르면 됩니다. 아 그런 빔이 나옵니까? 배터리가 모자라가지고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됐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 해드리세요. 됐습니다. 저 총장님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알타이 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터키하고 같이 살다가 터키는 서쪽으로 가고 우리는 동쪽으로. 그래서 시베리아 요동 벌판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조선 반도에 정착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마 유목 민족이라는 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야성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점잖게 말해서 야성적이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우리만큼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 9시 이후에 술집에 가보면 나는 어느 술집에 가 싸움 안 하는 술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총도 없는 나라에 살인사건이 6위입니다.
폭력 사범으로 경찰에 기소가 되는 율이 미국, 일본의 16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싸움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사가 분쟁이 일어나도 꼭 우리는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기질입니다. 여러분, 기마 유목민족은 우리뿐만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왜? 우물은 하나밖에 없고 여러 사람들 오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풀밭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민족들 오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디든지 풀밭이 좋다, 물이 좋다, 그럼 글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겁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겁이 있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세발 자전거도 못 만드는 나라에 여러분 조선 공장을 세우고 자동차 공장, 경부 고속도로,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마 유목 민족의 핏줄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다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마 유목 민족의 특성은 어딘지 살기 좋다 그러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한 합쳐서 7천만 남짓한데 해외 교포가 800만 명입니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7사람, 8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밖에 나가 살고 또 잘 삽니다. 어디든지 가면 한국 교포들은 잘 산다는 게 또 이게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저렇게 이제 가자니까 여러분, 저기는 몽골 고비 사막도 있고 바이칼호도 있고, 그 길 건너가자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제발 우리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늘에 제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제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무당입니다. 무당이 대지물에 살아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하늘에 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발 무사히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거는 이 지구상에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밖에 없습니다. 참 대단한 민족. 여러분, 요즘 한류 열풍이라는 게 뭐냐? 따지고 보면 이게 무당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류 열풍이 일본에도 중국에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거기는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류 열풍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왜 저게 붉은 옷을 좋아하느냐? 무당의 붉은 옷을 좋아합니다, 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렛데블, 그래서 붉은 악마 옷을 입고, 여러분, 이 한류 열풍의 원료를 따져보면은 이 전부, 여기가 기독교 학교라서 내가 고약한 이야기는 잘 못하겠는데, 그러나 우리 바탕에는 이 무교적인 심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학자들은 무당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당당히 무교입니다. 이건 하나의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정신적인 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무교적인 심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사실 월드컵은요, 일본에서 하기로 다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가로님께 정몽정 씨가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일본이 88 올림픽 때 우리한테 깜빡 속았습니다. 다 체련한데, 여러분, 88 올림픽을 언제 결정을 하느냐? 80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80년도는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이 막 시해되고 우리 정권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신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국민들은 올림픽을 신청한 것도 몰랐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마침 로상의과대학에 교환교수로 가 있을 때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까맣게 몰랐어요. 이튿날 아침에 나갔더니 축하한다고 난리야. 뭘 축하하느냐? 올림픽을 서울에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축하는 그냥 걱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쳤나? 아니, 이 판이 무슨 올림픽이냐? 온 세계 사람 불러놓고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이러느냐? 여러분, 그때도요. 여러분, 이 올림픽 위원이 81명인가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투표를 했는데 일본은 한국이 한다 그래도 걱정도 안 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냐? 53대 20인가? 이거는 뭐 일본이 왕패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월드컵을 신청을 했는데 일본이 그때 하도 홍이 나가지고 야야,
미스터 정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월드컵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일본은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오늘 저같이 가지고 덤빈 겁니다. 근데 일본은 예선에 다 떨어져 버렸죠. 우리는 뭐 승승장구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요즘 화가 난 것도 전년만이 아니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세계 기자들이 한국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일 큰 응원단이 영국의 홀리가나들 7,000명이 제일 컸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400만 명의 렛데블이 있습니다. 심지어 절에 스님도 빨간 옷 입고 대한민국하고 이 기자들이 그걸 보고 놀란 겁니다. 이야, 이 나라가 이건 정말 보통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이 나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당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한때는 신명의 나라다. 어느 서울대학 어느 교수는 신명만 하면 신명을 나게 해라. 그럼 한국 사람들은 못할 게 없다. 그런 책을 쓴 것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그리고 무당은 신명 나면 사흘 밤낮을 춤을 춰도 여러분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무당 기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이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은 다르지만 여기가 대학이니까 민족성이라고 가지는 못하지만 사회적인 성격이다. 요거는 이제 조금은 가변성이 있는 게라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그러나 뭐 민족성 그래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신라가 여러분 옛날에는 저 만주 일편에 저게 전부 다가 발해 고구려 시대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동북아의 대제국을 이룬 강대국이었습니다. 정말 문화 수준이 높고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제일 약한 남쪽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북쪽의 땅은 다 뺏겨버리고 낙동강이고 정말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우리가 반도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목이 딱 잘린 거예요. 여러분 반도 국가는 어느 나라도 지정학적으로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놈, 육지에서 내려오는 놈 항상 전쟁의 통로입니다. 발칸 반도부터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펴보십시오. 반도 국가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정사에 기록된 것으로 961번의 외침을 받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래로. 그런데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마유목 민족은요 특징이 겁도 없이 덤비지만 어떤 상황에 딱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빨리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런 기질이 있어요.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든 큰일 나요.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해치워야지. 안 그러면 남한테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버드나무 체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곧 부러질 것 같지만 또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0년 역사를 우리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 누구도 우리 조선 반도를 통째 집어삼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드나무는요 아무데나 꽂아놓으면 잘 삽니다. 제가 아까 800만 교포들이 해외에 산다 그랬죠. 잘 삽니다 또. 이게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버드나무는 좀 마른 가지도 꽂아놓으면 잎이 핍니다. 이번 겨울에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까지 파란 잎이 남아있는 나무가 버드나무입니다. 또 봄에 제일 먼저 싹이 트는 게 버드나무예요. 그만큼 이 버드나무는 강성 체질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초에 그 우월가의 그 사기꾼들이 정말 경제 혼란을 전 세계가 다 빠졌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빨리 나온 게 누구냐? 한국입니다. 우리 2년 만에 그 무서운 월가 사기꾼들의 틀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렇게 빠릅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그게
응급처치가 그렇게 어떤 긴급한 상황에 혼란에 빠질 때 제일 빨리 빠져나오는 게 이게 우리 기마 민족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 신라가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경주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거기다가 신라 경주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거기다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신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말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소를 먹이고 농경 정책을 하지 않으면 정착 농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버리고 소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농사일이라는 것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농사일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일 해봐야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과거 급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향학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82%가 대학을 나옵니다. 요즘 이 대학 졸업생들 취업난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걱정이고 대학 교수들도 걱정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걱정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82% 대학생이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의 인석과장이 삼성은 현재 있는 식구의 3분의 1만 대학 출신만 가지고도 삼성을 경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정말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학을 정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대구서 저는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구서는 상당히 명문고등학교예요. 제가 그래도 괜찮은 출신이.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낙동강까지 인민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저 동쪽으로는 포항 영천까지 쳐들어왔어요. 저 서쪽으로는 동해 마산 진해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 반도에 남은 것은 요 대구서 부산까지 경부선 연안만 남았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학교는 미 5공군 사령관이 내주고 우리는 지금 동대구역 근처 거기가 기와꿀이었습니다. 버리바치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와꿀에서 앉아가지고. 그런데 교무실 앞에 항상 긴 줄이 서 있어. 저 사람들 왜 저 서 있나? 여러분 그래도 대전에서 서울에서 피라놓은 아이들이 경북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라고 거기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클래스메이트는 360명인데 우리 동사회 명부에 1200명이 얹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향학열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 학교를 열겠다 하는 정부의 배포도 보통이 아니고 학교 가라 하는 엄마나 또 가라 한다고 가는 아이나 여러분 그때 대포가 떨어져가지고 애가 다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부터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향학열이 많은 그런 나라. 그렇게 이런 것이 여러분 합쳐져서 여러분 우리는 기마 민족의 겁없는 도전 정신과 정말 어떤 위기도 빨리 헤쳐나올 수 있는 이런 기민성, 민첩성 거기다 신나만 밤을 새워가지고 할 수 있고 부지런하고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바닥이 일어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교육열이 이래서 오늘 우리 한국의 아까 그 세계 정상에 올라간 배경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은 정말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고도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40년 만에 이런 기적을 정말 이루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또 우리가 이게 삶의 질이 바닥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미국과 일본 이야기입니다. 이게 생활 만족도는 미국, 일본도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GNP가 5만 불에 육박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정신의학에서는 이게 경제 발전이 올라간다고 계속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저게 결별점이 있습니다. 저걸 딱 지나면은 경제는 계속 올라가는데도 삶의 질이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경계가 이 문화인류학자들은 한 10,000불에서 15,000달러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살기가 제일 적당하다 그럽니다. 그때는 이제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우리 한국이 한 90년대쯤이 그랬습니다. 그때가 제일 살기가 좋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70%가 현재 생활에 불만이다. 여러분 우리 88년도 올림픽을 할 때 국민의 70%가 나는 중산층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산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보이소. 아이고 한 사람도 없다. 총장님 이거 왜 하겠습니까? 한 사람 저기 손을 들었다. 이게요. 우리가 중산층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이게 우리 이제 한국의 정말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GNP가 4,400달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의 6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산층은 오히려 바닥권입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중산층이 튼튼해야지 나라가 튼튼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산층의 나라입니다. 대통령부터 청바지 입고 다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고급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부자들은 양복은 영국제, 패션은 불란서제, 가구는 이태리제 전부 유럽에서 사다 씁니다. 고급 제품은 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중산층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튼튼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중산층이 튼튼해야지 나라가 튼튼한데 요즘 우리는 중산층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이게 저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의사니까 여러분 아까 펴준 그 노트에도 보면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어쨌든 100세까지 우리가 저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100세는 책임지고 살아야 되고 재수 없이만 120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참 걱정입니다. 어느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 학생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대답 못해서 이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중에서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사람. 아이고 36병원 망했다. 그래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저 생각은 어쨌든 100세까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못 걸어 다니면 삶의 질이 말이 아닙니다. 가족도 걱정이고 여러분 보건소에서 나와도 케어할 비용이 6배가 더 들어갑니다. 목욕함실에도 2사람, 3사람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수첩에 보면은 항상 계단을 걸어 올라다니자. 그리고 주차는 멀리하고 멀리 걷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이게 튼튼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보고 이 박사 당신 그 건강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저는 10층까지는 기본으로 걸어 다닙니다. 내가 하도 이 말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번에 저 서울 철도청에서 이시영 계단을 만든다 그럽니다. 야,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시영 기념 계단을 이렇게 좀 걸어 다니자. 여러분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긴 줄이 내릴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그 바쁜데도 그 옆에 계단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갑자기요. 이게 정말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5대 목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복 100세를 살려는 기본 조건은 우선 저것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에이지 프리 소사이티입니다. 그 말은 정말 이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100세까지 치매에 걸리지 말고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세계에서 우리가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이 고령화 사회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구가요, 원래는 이게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이 밑으로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젊은 사람은 적고 나이가 많을수록 인구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에서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혁명적인 안을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노무현 정권 때는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무총리 산하에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그게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보면 뭐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뭐 사회복지부에도 여성가족부, 뭐 청소부, 온갖 데 찌끔찌끔 다 찌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 국책으로서 수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더 가면은 시간이 늦습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이시희 교수가 일본의 긴자에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이 있습니다. 소위 올드미스를 겨냥한 백화점입니다. 이 올드미스들이 돈이 많습니다. 책임은 없고 시집을 안 갔으니까 돈은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쇼핑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이 사람들 취미에 맞춰야 돼. 입맛에 맞춰야 됩니다. 요리도 그렇고 소설도 음악도 영화도 모든 것이 이 사람들 입맛에 맞춰야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 백화점이 그랬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올드미스들이 할매가 다 됐어, 이제는 그만. 그럼 그 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딸이 있어야 데려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긴자의 고급 백화점 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그 이시희 교수가 그 문 닫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참 이웃 학자들이 그 친구 아주 친한파입니다. 지한파고. 그래서 한국 걱정을 그때 했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 한국도 이제 곧 이런 현상이 온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100세 된 노인들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뭐 잠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대로 갔다가는 이 지구상에, 지도상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먼저 없어진다. 이게 얼마 전에 UN 인구 통계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이 지도상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늘 표동보이 뭐 별로 걱정스러운 표대 아닌 것 같은데, 학과가, 전공학과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이제 값싼 젊은이를 대량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값싼 은퇴자를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3년 전부터 이제는 대졸 신입사원보다도 경력사원 채용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 경총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임금이 싸죠. 그래도 뭐 퇴직금 얼마 있죠. 연금도 받죠. 또 이 사람들이 뭐 그때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뭐 회사와 싸우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또 채용하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삼성에 입사를 하면은 석 달 동안 입사 교육을 시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사하는 거 가르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걸 대학 졸업생한테 삼성연수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총장님, 이게 인사는
아이들 아까 보기 참 잘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이 인사입니다. 인사 하나 잘하면은 탁 눈에 띕니다. 여러분 대학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경북대학에 있을 때 그 이후에 간호전문학교 강의를 갔었습니다. 이튿날 어느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아, 선생님, 우리 딸아이가 어제 선생님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을 해서, 그래서 제가 냉면을 한 그릇 대접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학부형한테서 냉면 먹자 소리를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 열심히 가요.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대학 교수가 앞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 교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평생에 내 멘토입니다.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어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특별한 공부를 했습니다. 교수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수 친구 회사에 가서 여보, 우리 아이 중에 이런 공부를 했는데 당신 회사 한번 써보시오. 자기 세일스맨이 누구냐? 고등학교 선생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반드시 교수 한 사람한테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쟤는 하고 뭔가 다른 인상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엄마한테 갔습니다. 저 큰장에 포목시장에 포목 장사라는 조그마한 가게였습니다. 딸도 보면 뭐 요거만해. 집고 뭐 장기가 놀렸는데 그래서 이제 갈비 한 짝하고 냉면 한 그릇 얻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제 대학병원에 실습을 나왔다고, 교수님 제가 오늘부터 대학병원에 실습을 나왔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 봐라. 내가 그래서 우리 간호부장한테, 간호부장 죄를 잘 좀 지켜보셔. 여러분, 내가 또 누굽니까? 내가 잘 지켜보라고 간호부장이 정말 열심히 잘 지켜본 겁니다. 근데 이러면 인사성도 바르고, 여러분, 그때는 대학병원에도 우리 대학 출신들이 다 취업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얘가 유일하게 여기다가 원서를 내고 합격이 된 겁니다. 누구 빼기겠습니까? 근데 언제 한번은 이름이 왔는데, 나한테 참 갖고 인사를, 교수님 제가 오늘 일찍 끝났는데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얘가 다릅니다. 교수님 벌써 코스모스가 피었어요. 코스모스를 두 송이를 딱 꽂아서 내 방에 갖다 꽂아놓습니다. 이래서 언제 한번 보니까 얘가 새카매져서,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 못된 간호사들이 얘는 남학교에서 왔고 또 전문학교 출신이라고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어요. 내가 우리 동창한테 그때 아리조나 대학의 정신과 주임 교수입니다. 내 룸메이트였어요. 며칠 전에 참 한국을 다녀간 친구입니다. 야, 인마, 너 그 너싱 스쿨에 스칼라십 하나 더 줘. 오케이?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send over. 바로 보내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진짜 엑스레이 하나 찍고 아리조나 대학에 간호학과로 간 겁니다. 이 아이는 나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정신과 공부를 했습니다. 정신과 간호학과 교수가 된 거고, 거기에 마침 한국에 유학 온 수학과 교수가 있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는 진짜 냉면 한 그릇 가지고 완전히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사라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여기는 뭐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교수가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도 반드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는 교수님 찾아가서 꼭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면은 취업한 회사 사장한테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별 가르친 게 없으니까 사장님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사대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 부모가 다녀가면은. 여러분, 부모는 대학부터 정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생애 현역 사회가 옵니다. 우리도 이제는 자꾸 지금 이 정년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50 후반, 그 60이 직장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미국은 이제 정년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정년제가 폐지가 되면은 그 영감들이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발전이 있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년제가 폐지가 되니까 훨씬 더 경제에 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콜로라도 대학에 닥터 한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저와 같이 연구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 생자료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주임 교수 자리에서 쫓겨났대요. You know how old he was? 그때 이 친구가 72살이었습니다. 72살에 주임 교수 자리에서 쫓겨났으니까 이걸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은 페이퍼도 좀 새로 써야 되고 어디 가서 펀드도 좀 얻어와야 되고. 여러분,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나는 삼육대학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립대학은요, 이게 교수가 2년째 주임 교수라고 연임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담으로 층층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쁜 짓만 안 하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임 교수 한번 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그게 일본의 연공서열제가 폐지가 된 이유가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로 연봉도 올라가고 자리가 돌아오는데 경쟁을 왜 합니까? 여러분, 일본이 경제가 쇠퇴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는 그것 때문에 잘 됐지만 오히려 축구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영국도요, 얼마 전에 완전 철폐를 했습니다. 2010년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령 시대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산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하나는 금융자산, 돈이 좀 있어야 되죠. 주택자산, 살 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개인자산입니다. 그것은 건강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소스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기업에 엄청난 돈을 받고 은퇴라고 하면 스카우트에 갑니다. 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대접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를 우리가 잘 길러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잘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하버드에서 지난번에 행복한 독종이라는 책으로 제가 함께 쓰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6번의 높은 교육 수준은 학벌이 아닙니다.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높은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100세까지 현역으로 뛰고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한번 보시면은 이게 뇌신경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 그 하버드의 리포트에는 80세 난 하버드 졸업생들을 지능검사하고 다 해봤더니 그 중에 90%가 이 녀석이 학교 다닐 때 재능과 똑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80세 된 노인이 학교 다닐 때 그 팔팔하던 재능과 똑같더라. 이게 굉장히 큰 보고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시면은 여기에 해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가 뭐냐면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여러분, 신경세포는 한번 죽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도 이 소의학연구소에서 에릭슨이라는 아주 젊은 뇌과학자입니다. 이분이 72세 노 교수 머리에서 해마의 신경세포가 증식을 한다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과학계는 엄청난 충격이고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그래서 뇌는 쓸수록 좋아진다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세까지 아이고, 이 교수, 뭐, 100세까지 내가 뭐 어떻게 하겠느냐. 늙어가지고 기억도 깜빡깜빡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은 할수록 좋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50세 되던 해 처음으로 처녀작을 냈습니다. 50세 때. 그게 배짱으로 삽시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그때는 1년에 한 권 쓰기도 참 급했어요. 요즘은 여러분 이번에 나온 책이 84권째 쓴 책입니다. 대개 이럴 때는 박수를 하는 게 예입니다. 삼육대학 다 좋은데 너무 짜. 이게 보면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박수를 잘 안 합니다. 왜? 지보다 잘난 놈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떠들어서도 야, 뭐 그래 이 박사 너는 너고 난 나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박수를 한 번씩 해야지 이 건강 장수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박수를 하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니까 여러분 정말 뇌가 맑아집니다. 박수를 한번 하시면. 다음에 하실 때는 내가 손을 들고는 박수를 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금년에 책을 5권을 썼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곧 2권이 더 나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여기 뭐가 안 들었습니까? 참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게 다르죠. 분만 딱 들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다 원래 또 내가 실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합쳐가지고 이게 책을 1년에 5권을 쓴다 하는 것은 내처럼 이렇게 미친 짓하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하냐? 여러분 이제서야 이거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80년도, 2000년도 이 에릭슨이라는 젊은 뇌과학자가 난 이 양반들이 노벨 의학상을 받는 줄 알았는데 너무 젊어서 그런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sooner or later 아마 이 친구들이 교수들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정말 머리를 많이 쓰는 이런 일을 하시면 이게 바로 젊음과 건강의 비결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90까지 100세까지 여러분이 정말 100세가 되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올지가 모릅니다. 공군에서는 전천후 요격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천후에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한밤중에든 뜰 수 있는 비행기를 전천후 요격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아마 여기에 이중 학습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실제로 자격증을 많이 따놔야 됩니다. 어떤 시대가 어떤 상황에 올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서구에 요즘 우리하고 비슷한 바람이 80년대에 불었습니다. 저 뒷바에 노인들 빨리 좀 쫓아내라. 저 영감이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젊은이 일자리가 없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제법 똑똑한 학자가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서구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보다 한 20년 전, 한 30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자들 이야기를 듣고 정말 조기 은퇴를 시킵니다. 그 조기 은퇴를 시켰으니까 여러분 퇴직금이 엄청 나갑니다. 사회복지자금이.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젊은이 일자리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결과가 정말 참담하게 됐습니다. 복지 비용은 늘어나고 젊은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The quality of work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요 끈기로 하는 겁니다. 노인들은 끈하게 붙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앉아서 바짝바짝. 그래서도 광고 카피라이터 같은 거는 젊은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 끈하게 장편 소설, 여러분 장편 소설 젊은 작가가 쓴 장편 소설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끈한 거든. 여러분 직장 일이라는 것은 끈기로 하는 겁니다. 끈한 끈기 가지고. 젊은이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배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다시 이제는 이 정년 퇴직자를 은퇴한 사람들을 이제 취업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베이비 부머가 작년부터
매년 100만 명씩 은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6년간 전체가 700만입니다. 베이비 부마가.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도 물론 또 그렇게 내보내는 기업도 문제가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본인입니다. 본인이 내가 그러면 나온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50 후반 되면은 남자가 돈이 제일 많이 들 때입니다. 왜? 아이들이 흉사를 해야 되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내가 유학을 가야 된다. 그 퇴직금 몇 푼 받은 거 집 한 채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는 여러분 늘도 전도 않는 이 실업자가 매년 10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이제 정말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뭐 젊은이들의 실업자들은 젊은이들은 일감이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중소기업에 가보면은 여러분 우리 집 보시면은 대기업에 취업이 안 해요. 자기는 처음부터 안 한다 그럽니다. 중소기업에 가야지 기회가 있다. 여러분 지금도 중소기업은요 사람 손이 모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데 가야 기회가 있는 겁니다. 표정보이 별로 내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여러분 대기업은 진짜 사장 얼굴을 한번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정말 아셈블리 라인에 탁 앉아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오다대로 이거 하기가 바쁩니다. 이게 창의력 개성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대기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을 삼성에서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걸 지켜보고 온 사람이에요. 정말 중소기업에 가야지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장하고 만날 아침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아하 사장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사장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자가 한번 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대기업에 가면 그런 기회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거 딸라 그러면 미치는 겁니다. 이게 암이 안 걸리면 다 해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에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그 회사 이야기를 했더니 직급이라도 오면은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우리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주는 게 나는 참 못마땅합니다. 아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거마저 한 곳도 없을 때는 줘야죠. 그렇지 않고 자리가 널널한데도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제 정말 기술을 바로 볼 수도 있고 내가 크리에이티비티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거 요렇게 합시다. 여러분 삼성에서 요거 요렇게 합시다 소리가 저 위에까지 전달되려고 그러면은 캄캄합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소기업에 가야지 여러분들의 그 바짝바짝하는 재주를 크리에이티비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여러분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가령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라도 이젠 다 해외하고 거래선이 있습니다. 자원을 사오든지 물건을 팔든지. 가령 베트남 그러면은 내가 베트남 공부를 좀 하겠어요. 그럼 베트남에서 바이아가 오면은 사장이 날 부를 거 아닙니까? 왜 베트남어 할 줄 아는 내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자주 불려가요. 그럼 그 사람하고 자연적으로 친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집에 와서 불고기도 한 번씩 해먹이고 하면 친해집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여보 당신 그 제대하거든 우리 집에 좀 오셔. 우리 회사로. 여러분 저는 60년대 김포공항에 이 선진국 기술자들이 가방 하나 떡 가지고 내리면은 우리는 직사 대접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대접이 없습니다. 왜? 오늘 그 사람들의 기술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고 여러분 기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직사 대접을 하듯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래도 300년 인프라 위에 배운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적에는 잘 맞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서울대학 병원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그걸 지어줬는데 전부 줄였습니다. 그래 했다가는 우리는 뭐 에어컨 감당, 에너지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바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맨 땅에서 출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베이비 부마들이 현대 산업을 현대화한 기수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 수공업 세대였습니다. 저 깡통형 두드려 가지고 뭘 만들던 그 세대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70대, 60대 요 사람들은 그 이제 수공업에서 경공업으로 해서 이제 중공업으로 현대 산업으로 옮겨가는 브리징 세대입니다. 근데 이 베이비 부마들이야말로 진짜 이제 근대 산업화를 이룬 기수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맨 땅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개발도상국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그냥 덜렁덜렁 간다고 옵니까? 평소에 그런 인맥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말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바로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베이비 부마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 그랬죠? 3가지 자산이 필요하다. 그 3가지 자산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밥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인간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우리 한국 사회가 나를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I'm still active social member 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지하철 공짜로 타지를 않습니다. 꼭 돈을 내고 탑니다. 왜? 내가 공짜로 타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아. 내가 벌써 우리 사회에 벌써 시세를 지고 의존하고 살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꼭 돈을 내고 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작은 문제지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What are you? 너는 뭐냐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베이비 부마들을 위한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강촌에 참 고맙게도 뭐 춘천시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누가 골프장을 하겠다고 13만 평을 사놓은 것도 내놓고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제 한 군데서 시작하면은 이제 다른 여러 군데서 벌써 뭐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아직 뭐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기획만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대니까 여러분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 이 고령자 정의를 언제 했느냐? 유엔에서 65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대학 노인회에서 이제 70세부터 하자. 노인회가 스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정말 지하철이 부도납니다. 이게 지금도 벌써 뭐 부도 상태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노인도 아닌 사람을 괜히 노인 대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인 대접을 너무 잘해요. 우리만큼 이렇게 노인 대접을 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언론사가 뭐 경로 사상이라 그러지만 진짜 이게 경로 사상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서론만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에이징 파워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간다. 여러분, 나는 뉴가톤이라는 제 양반의 분류를 참 좋아합니다. 이 양반은요, 이 55세에서 75세를 Young Old Generation이다. 젊은 고령자 세대다. 여러분, 75세도 아직도 젊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그게 0이죠. 그러나 55세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정년을 해야 되니까 Socially speaking, he's old man입니다. 그래서 young old라는 정말 기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young old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80세까지도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80세 현역 사회론 하는 것이 아주 대세입니다. 8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멀잖아 아마 이런 시대가 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신중년은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뭐 모여가지고 뭐 왁샤왁샤 그러고 이러면 베이비 부마들이 은퇴를 하고 최근에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 연령대가. 캄캄하지 않습니까? 돈도 없지. 사회가 너는 이제 필요 없다 그러죠. 요즘 돈 못 벌면요. 집에 아이들도 애비를 무시합니다. 이게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하죠. 아직도 20년, 30년은 더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겪고 있는 자리는 해봐야 100만 원짜리 일자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 생각해 보면은 정말 참 앞으로 캄캄한 이 세대인데 근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 저는 노정권의 한 가지 큰 실책 중에 하나는 이게 전부 젊은 사람 30, 40 세대로 전부 채워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노숙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벤처 회사가 저는 구로공단에 가끔 강의를 하러 갑니다. 그때 가면은 여러분 제가 그때 노정권 시절에 삼성 경제연구소하고 함께 늙은 피를 수혈해라 하는 연구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왜냐?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스피드는 빠릅니다. 와 가자. 그러나 실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 좀 노숙한 사람이 뒤에 앉아 있다가 여봐 아까 그 결정해 있는 그 사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러지 말고 서쪽으로 말고 동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견제를 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벤처 기업이 잘 망하는 이유가 뭐냐? 늙은 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젊은 피만 모이면 빠르긴 하지만 그 대신에 실수를 잘합니다. 그래서 노숙한 연대가 정말 필요하다. 자,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면 힘이 더 세진다. 에이징 파워.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힘, 정신적인, 사회적인 힘, 영적인 힘. 내가 그걸 하나하나 체력은요, 옛날에 되면 많이 줄어듭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체력은요, 조물주가 참 넉넉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보통 때는요, 20%만 사용하고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나머지 80%는 예비력입니다.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다거나, 갑자기 힘이 필요할 때, 집에 불이 났다거나, 그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80% 예비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만 해도 평소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내가 저 아오모리 1200 고지를 다녀왔습니다. 바로 어제녁에 왔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100m 달리기만 하면 여러분하고는 63 고지 빌딩 빨리 올라가지 시합만 안 한다면 평소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팔씨름하면 여러분들만 나한테만 못 이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남자 어디서 본 남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성균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교수가 정년 퇴임을 하면 고별 강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총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김 총장, 나 저 퇴임식에 안 간다. 아이고 교수님이 와서 강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안 간다. 나는 그 젊은 교수들을 모아놓고 후배 교수들 앞에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딱 한 가지 이유로 쫓겨나는 꼴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다. 난 자존심 상해 상하겠다. 내가 총장한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이시영 박사 퇴임식이라고 뭐 기자들도 오고 뭐 잔뜩 준비를 해서 나는 병원에서 환자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 박사 뭐 하고 있어? 빨리 안 오고. 이 양반은 내가 안 간다 않겠나 내가. 나는 퇴임식 안 갔으면 왜? 나는 평생을 현역입니다. 지금도 현역이에요. 사실은요. 예. 아주 훈련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애 현역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하나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 없는 존재다. 현역으로 있으면은 여러분 저는 여의도 있습니다만 한 5시쯤 되면은 그 6시 되면 퇴근 시간에 막 정말 갈가마기처럼 나옵니다. 그거 같이
같이 섞여가는 겁니다.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그참 어디 포장마차에 가서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I am still active social member라는 생각을 여러분 평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저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100세 시대는 제가 아까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면 서서 가야 됩니다. 앉아서 가는 것보다 서서 가는 게 에너지 소비가 훨씬 많아지고 서서 가야지 이 균형 운동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균형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노인들이 잘 넘어집니다. 이 빨리 탁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경로석을 없애야 됩니다. 내가 이제 가다가 KBS에서 내가 노인들한테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경로석을 없애야 됩니다. 그게 정말 노인을 뜻하는 겁니다. 진짜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저는 좀처럼 앉지 않습니다. 바쁘게 내 원고를 써야 될 때 그때는 안 씁니다. 그 이후에는 저는 서서 갑니다. 항상 서서 가고 흔들리고 계단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평소 내 생활을 운동화하는 겁니다. 그거 공짜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한 지하철에 가는 방향에 한 15도쯤 비껴서서 잡지 말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서 가면 저 영감 미쳤나 하지만 또 여러분 지하철에서 절로 운동이 되잖아요. 균형 감각이 발달이 되는 겁니다.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나이가 들면은 이 복판에 이 근육이 저 복판에 있는 근육이 여러분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가 뇌 근육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노인들이 다리를 찔찔 끌고 다닙니다. 저게 다리를 드는 근육이에요. 저 약해지면은 다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걸 하려고 그러면은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걸어 다녀야 되고 계단 올라다녀야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번 평소에도 보면은 이게 쪼그리 앉기도 스쿼팅, 아침에 여러분들 스트레칭 하고 나면 꼭 스쿼팅을 하든 한번 쪼그리 앉기를 이걸 한 10분만 하셔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생활을 운동화하자. 계단을 걸어 다니고 주차를 가급적이면 멀리 하고 그래야 멀리 걸으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주차장에 어디다 주차를 합니까? 내가 물어보는 많아요. 딱 그 화장실 앞에 거기다가 거기에 다른 차가 빈 차가 없으면 2바퀴 3바퀴 도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말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요거를 내가 꼭 한번 하려고 해요. 조킹이 뭐냐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요걸 해놨습니다. 이게 조깅 플러스 워킹입니다. 그러니까 조깅 하듯이 하되 걷는 스피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조깅이 90년대에 온 세계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니까 막 무릎이 허리가 아프고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집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대단히 아주 돈벌이를 잘했던 시절이 9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 더구나 이 조깅을 또 개발한 사람, 핑크스라는 양반이 조깅하다 죽어버렸구만.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 조깅이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조깅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걸어가다 달려가니까 달려가다 걷고 그렇게 에너지 소비는 걷기의 2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착지할 때 주로 이 엄지발가락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엄지발가락 가지고 착지를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자리 걸음으로 앞에 긴 거울 앞에 있거든. 그걸 옆에 놓고 그렇게 한번 달리게 보십시오. 여기 근육이 쫙쫙 서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3분만 하시면 뒤 종아리가 뻐근하게 당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기분 좋게 아픕니다. 아주 기분 좋은 통각이 옵니다. 종아리가 3분만 하면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 오전에 가거든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일부러 이 이야기를 오래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
여러분 차 안에 오래 앉아 있으면 신발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발이 부어가지고. 여러분 이 심장을 떠난 피가 저 다리에 갔다가 올라오려 그러면은 이 중력 때문에 잘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이걸 움직여야 돼요. 이 움직이는 게 뭐냐, 뒤 종아리를 움직여야지 이게 밀킹 액션입니다. 이 밀크 짜듯이 이렇게 짜라서 저 밑에 발에까지 간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돌아오면 붓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심부정맥혈전증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피에 덩어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심장을 뇌를 막으면은 사람이 직살할 수도 있고 심장병, 뇌졸중, 중풍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하시면은 긴 거울 앞에 짧은 팬츠를 입고 스트레칭 하고 난 후에 꼭 요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뒤축은 닿을 듯 말 듯. 그렇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밀킹 액션이 뒤 종아리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쫙쫙 서고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요거를 꼭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인류가 300만 년을 저기 살았습니다. 저기 안 가보셨죠? 여러분 저기가 세렝게티인데 이 녀석이 내 친구입니다. 잘생겼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 미스 유니버스가 이 마사이족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녀석이 진짜 8등신 미인입니다. 잘생겼잖아요. 또 이 친구들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소위 말하는 현대병이라는 게, 생활 습관병이라는 게 세계 제일 적은 종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2번을 저기 갔습니다. 이 친구는 왜냐, 태양 아래 바람을 맞으며 맨 땅을 밟고 사는 생활입니다. 저게 자연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양도 가려놓고 바람도 가려놓고 맨 땅도 가려놓고 이것은 자연체가 아닙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은 자기가 사는 환경에 가장 적응을 잘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 발전되어 옵니다. 우리 인간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녀석 마사이족이나 우리나 유전인자가 99.9% 똑같습니다. 그 말은 저기서 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유전인자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대학에 참 좋은 의자에 턱 앉아가 세계적인 명사를 모시고 공짜로 강연도 듣고 이 참 팔자가 늘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이래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이 문명의 중독의 증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은 이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편의와 쾌적,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과학 문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에어컨이 많아가지고 겨울처럼 지내고 겨울은 히터를 너무 틀어서 여름처럼 지내고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저기도 자연체라는 말 썼는데 자연체가 제일 건강한 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배가 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혈압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령 검진을 해가지고 그 똑같은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절대로 잘못입니다. 자연차가 아닙니다. 키가 더 큰 사람들은 심장이 1을 더 해야 여기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160짜리 하고 190짜리 하고 여러분 심장이 누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자연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렇다고 뭐 아프리카로 가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옵시다요. 그렇게 가급적이면 우리는 자연에 가깝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자연체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어는요 노화가 되면은 바꾸면 되지만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인간은 단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련한 데는 어느 시기고 괜찮습니다. 80이 되든 90이 되든 그때 시작해도 여러분 절대로 늦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노인병 하는 건 없습니다. 뭐 노인성 맹장염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맹장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노인들의 이 노화는 자연 현상이 아니고 노화 증상의 70%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건강 장수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가면은 정말 58년 개띠라 그러면 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진짜예요. 예. 그리고 아직도 어떤 사람을 내보고 상당히 섹시하다 하는 그런 말을 또 여러분, 요즘 나는 TV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몰라. 완전히 치매 공포증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뭐 조금만 깜빡거리면, 아이고, 치매 아닌가 하고 병원에 가요. 여러분, 이게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연구입니다. 미네소타 대학에. 한번 보십시오. 70 중반에 가도 3.1%밖에 안 됩니다. 3.1%. 내가 옳게 외우고 있나? 그래. 75세까지 3.1%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치매입니다. 치매 이거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치매 좀 걸리는 것도 괜찮아요. 맨날 똑똑한 이야기만 하다가 때로는 헛소리도 하고 이래야 영감의 매력이 있지.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여러분, 치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히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거 달고 한 20명, 30명씩 나와가지고 손도 들고 이렇게 치매 공포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매스컴들이요. 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런 프로는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치매 공포증을 정말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다른 질환까지 다 합쳐도 여러분, YO 세대는 아까 내가 그랬죠. 양 올드 제너레이션은 95%가 멀쩡합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그 베이비 부마들을 위한 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동료를 커뮤니티 리빙이니까 같이 사니까 물 좋고 경치 좋고 그 다음에 거기 오는 사람들은 이 요 수첩대로 생활 처방대로 살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건강 좋고 동료가 생겼고 평생 일터가 있고 정말 전원 생활이 절로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내가 만들겠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힘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EQ라는 것은, IQ라는 것은,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참 걱정, 불안, 스트레스가 제일 많을 때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여러분, 자기 통제력이 있고 인내력이 있습니다. 웬만한 건 참아요. 이런 것이 젊은 시절하고 다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 EQ도 IQ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어성 동작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동작성 지능은 떨어져요. 이 젊은이들 같지가 않죠. 그래 평균을 해보면 약간 낮습니다. 별로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만 보다 알잖아요. 내가 1년에 책을 5권 쓴다 그랬잖아요. 내가 EQ가 여러분 형편없으면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결정성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거는 뭐냐면은 이 세월이 지나면은 나이를 먹으면은 참 이게 쓴맛, 단맛, 온갖 걸 다 경험을 하면은 이게 아주 진주가 결정을 이루듯이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지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crystallized intelligence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본 영화 주인공 이름을 대라 그러면 못 외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걸 우리가 유동성 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성 지능은 이 나이가 들수록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통괄성 지능이라는 것은 전체를 보고 기획을 한다든가 이게 통괄성 지능입니다. 이것은 40을 고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액티브 소셜 멤버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뒷방 노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통괄성 지능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다운성 지능이라 하는 것은 한 8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음악 잘하는 사람, 뭐 체도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대인관계라든가 언어라든가 자기 성찰, 자연 친화 이런 것은 나이가 들수록 많아집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적인 힘에서도 젊은이를 결코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지능 검사를 해보면 아마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내가 원래 좀 시원찮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회적인 힘입니다. 소셜 파워. 여러분 사회적인 힘이 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 인맥, 정보
이런 것들입니다. 경험, 기획. 이런 능력은 젊은이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금을 50세 이상이 80%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대가 사실은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뭐, 필요한 게 더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데 이 영감들이 돈은 많아도 쓰질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이 친구들 만나면 들어 술도 한잔 사고 이러는데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쓸 때는 그만 라면을 먹고 저기까지 떼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워낙 가난했으니까. 평생을 그랬으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 시장들이 이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자식에게 물려줄 돈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 친구 이 녀석은요, 그렇게 부자입니다. 서울 시내 빌딩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얼마나 지독한 놈이면 동창회비를 안 낸 놈입니다, 이름이. 아, 어디 뭐 을지로에 저기 월세 받거든 내겠다. 이렇게 하고 안 냅니다, 이 녀석이. 그러나 나는 이제 가끔 그 놈한테 찾아가요. 왜 찾아가느냐? 그 직원들이 그 놈을 보는 눈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눈에도 저거 인간 같잖은데. 그래도 내가 찾아가면은, 아, 우리 사장 그래도 이성 박사가 온다. 대접을 좀 받을 거 아닙니까? 이름도 그거 알아요. 이 똑똑한 놈이에요. 고대 나온 놈이니까 똑똑한 놈이지. 그런데 이름이 꼭 내가 찾아가면, 그래, 아이고, 이 박사 점심 줘야지. 뭐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같이 먹으러 가자 하면, 이 새끼는 꼭 점심 먹었지. 이렇게 하고 먹습니다. 아이고, 이 더러운 놈. 내가 먹고도, 얼마 내가 묻다. 그러면 그 뒤에 칼국수 7,000원짜리 있습니다. 맨날 그거야. 그래서 내가, 야, 나도 갈비 먹으면 입 안 삐뚤어진다. 갈비에 들어가도 먹고 내가 그럽니다. 그래서 동창회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점심 얻어 먹다 한다고 내가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모른다. 야, 이 새끼야, 너는 그런 것보다 더 지독한 놈이다. 거기 가서 어떻게 점심을 다 얻어 먹었냐. 이놈이 이제 중풍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런 날 내가 회전을 한다고 또 갔더니, 이 박사,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고 멋이 있느냐. 그러게, 딴 거 없다. 친구들 만나거든 커피 한 잔 사라. 아, 그거야 이 사람은 내가 하지. 그래, 이 녀석이 진짜 퇴원을 했어요. 산에 갔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은 전부 노는 놈들 아닙니까? 상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40~50명 가면 점심 도시락 다 시켜고 끝나고 나면은 그거 뭐 모욕하고 대포 사고 두부찌개까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걱정입니다. 저기 아무래도 죽으려고 저거 하는 것 같아. 제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식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없어야 됩니다. 이러면 부자가 됩니다. 이게 뭔가 물려주려고 하면 이놈도 보면 아들이 셋이야. 그래, 큰 아들을 위해서도 하나 사나? 또 작은 아들을 위해서 하나 사? 그리고 내게 옆에 더 큰 게 또 나와? 진짜 부동산 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살려고 그러니까 돈을 좀 모아야 되잖아요. 이게 또 그냥 삽니까? 또 빚을 좀 내야 사요. 그걸 또 갚아야 되잖아요. 부동산 거지는 진짜 돈이 없는 녀석들입니다. 재산은 많은데 돈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남겨두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가끔 이 부모가 편찮으 시작고 온 동네 효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이런들이 뭐 지게비 2번비라도 내려고 모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뭐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산도 안 하고. 그러면 진짜 초상집에 칼부림이 납니다. 여러분, 나는 병원 응급실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괜히 뭘 남겨놓으면 그게 화근이 됩니다. 아야들끼리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법 알려진 부잣집은 보면은 형제간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 원수지간이야. 요즘 그 우리나라 큰 재벌 중에도 형제간에 막 싸우고 왜 됐으면 끝났습니까? 왜 됐나 참. 잘 해결이 됐나요? 제발 해결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것. 자,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에 도대체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지금 80년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연구자가 3대째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저와 같이 함께 감수를 하고, 저도 하버드 있을 때 거기 연구소에 좀 간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레벨슈타인의 그 주임 교수한테
야, 그럼 행복의 조건이 네가 보기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간관계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마누라 관계일 수도 있고 자식 간의 부자 간의 관계도 있고 이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후반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베이비 부마들을 위한 마을 짓기를 하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프로슈마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부 다가 전원생활 한다고 전원으로 나갑니다. 친구들끼리 매체가 나가기도 하고 혼자 나가기도 하고 이게 뭐 거의가 실패를 합니다. 왜? 소비만 하러 가니까 생산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하는 생산은 텃밭에 겨우 그저 꽃이나 몇 포기 심는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이 안 따르면은 부자들도 자꾸 빼먹으니까 이 꽃감 빼먹으니까 정신적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꾸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액티브 소셜 멤버라는 말을 여러 번 하는 이유가 내가 아직도 나는 생산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슈머입니다. 프로듀서 as well as consumer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도 하면서 소비를 하는 이런 생활 패턴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전부 일감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발사는 한 사람, 미용사도 한 사람. 여러분 미용사가 협회에서 한 20명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나 붙죠. 그래서 전부 직능별로 한 사람씩 마을을 만들 때 그렇게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 노인들이 돈을 쓰려고 해도 쓸 데가 없어요. 요즘은요, 저 강남에 어디 뭐 잘못 들어가면 예약했습니까? 이 새끼 뻔하게 자리 빈 자리 있으면서도 나이가 들었다고 안 넣어줘요. 뭐 물이 더러워진다나 뭐 어쩐다나 이 새끼 목욕탕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게 정말 이 문제입니다. 저도 이 호텔에 가보면 괜찮은 식당에는요, 이 메뉴가 안 보여요. 깜깜하게 해놓고 애들 분위기 맞춘다고 그렇게 했지. 우리 영감들이 좀 밝아야지 뭐 보이지 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돈이. 여러분들 내가 환갑 잔치를 하는데 애들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동창회를 해도 그렇고. 근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장사꾼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글쓰러 호텔에 잘 들어갑니다. 그 호텔에 그 목욕탕에 가면 병이 4개가 있어요. 하나는 샴푸고 린스, 그 다음에 뭐 베스, 그 다음에 뭐 오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안 보입니다. 리딩 글라스를 끼고 들어가도 안 보여. 이런 돌대가리 같은 놈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주 가는 데는 큰 글씨를 씁니다. 이게 안 보여. 내가 언제 한번 떡 바르고 나왔더니 보여. 샴푸를 바르고 나와가지고 창피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소비자로서 그래서 정말 인생 내공이 좀 쌓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책으로 쓴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게 주어진 시간이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전통 깊은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우리 총장님이 끝까지 또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박사님의 강연 내용이나 아니면 박사님께 대한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만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때 저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문학과 13학번 정혜림입니다. 오늘 일단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특강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대한 선생님의 열정과 바람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2009년에 쓰신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난다는 책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공부 전문가로서 공부법에 대한 책을 쓰신 저자로서 그리고 또 오늘 특강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와 현대 시대를 사신 산 증인으로서 요즘 사회의 핵심 현안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일반인들과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혹시 공부를 하지 않는 국민이기에 이런 문제가 이슈화돼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신지 이거에 대한 입장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네는 뭐 영문가 출신이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참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요즘은 이 CEO들이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인문학 공부를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는 전부 경영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갑자기 인문학 공부로 넘어왔는데 그게 우리 한국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문학 공부를 하는 자리에 가서 항상 뇌과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뇌를 알아야 된다.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치는 것도 이 뇌가 잘못돼서 치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도 뇌가 잘못돼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뇌과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도 보면 뇌 그림이 몇 개를 소개를 했던 이유도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뇌과학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공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부하기에 다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실제로 뇌과학을 이해를 하면 공부하기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썼는데 이 편집부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거 읽어낼 수 있을까? 근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 뭐 몇 달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중학교 학생들도 그 책을 읽어내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참 대단하구나. 이게 여러분들도 뭐 전공이 무엇이든 이제는 뇌를 모르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술을 전공을 하시든 뭐 어떤 문학을 전공을 하시든 우리가 뇌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인문학 하는 CEO 거기 가서 꼭 제가 뇌에 대한 이야기를 꼭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 공부를 좀 공부를 하도 뇌를 잘 이해를 하면은 공부하기가 훨씬 쉽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YTN 사이언스에서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1년을 제가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청률이 제로였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웠는데 시청률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던 것은 우리 모든 정말 학자들이나 학생들에게 이게 뇌에 대한 연구. 여러분 요즘 그 아이비 리그의 대학 교재를 보면은 커리큘럼에 두 가지가 늘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 있는 대학은요, 정말 인문사회과학에 대해서 커리큘럼이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는 인간의 기본을 가르치는 학문이니까 인간의 기본이 만날 변할 수가 없죠. 이게 바뀌지 않는데 정말 바뀐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봉사입니다.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해서 소위 다이버시티에 대한 인정을 하라. 그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공부를 했던 예일 대학에는 보면은 이 브레인 사이언스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 과목에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는 여러분 컴퓨터도 그렇고 ICT고 모든 것이 뇌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하는데 뇌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공부를 좀 잘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 교과서 이야기, 그거는 우리 총장님이 말씀을 하면 다시 하셔야 되겠나 싶은데, 저는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좌편향되고, 어느 한쪽인지 우편향돼도 안 되고, 좌편향돼도 안 되고, 정말 이 정사를 써야 되는데, 정사를 쓰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다양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다양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에게 엉뚱한 역사를, 그렇게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정부에서 이 지구상의 역사를 안 가르치는 유일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역사를 아마 못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그 민족의 뿌리입니다. 그 역사를 모르고는 아무것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뿌리 없는 정말 부평초 같은. 그래서 역사를 하긴 하는데 정말 정사를 쓰기가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다양해지고 또 너무 좌편향되고 또 반미적인 이런 세력들이 너무나
목소리가 큽니다. 그 사람들은 또.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국군들을 위한 드럼 클럽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이게 안보라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요즘 이북에서 온갖 짓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머지 불멍이 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진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왜 저 김정은이가 굽어들었냐? 국민들이 그래 이 새끼 한판 붙자. 이 결의가 전달이 된 겁니다. 이 자식들이 이거 그전에는 만날 솔솔 매더니 이번에는 이 새끼들 그냥 놔두면 안 돼. 이번에 한 판 해야 돼. 여러분, 이런 결의가 있어서 김정은이가 그 통치 독재자가 굽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이 안보를 걱정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군인들에게 글을 보내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반미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미국 그늘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미를 해가지고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언론들은 전쟁 후 지금까지 반미 언론 기사를 쓴 신문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니 하더라도 우리가 반미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미국 편향이 돼가지고 중국이 삐쳐도 이것도 또 안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우리가 정말 잘 잡아야 되는데, 정말 균형 있는 교과서가 나와야 되지. 지금같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나와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만, 그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저는 그래도 편향되지 않은 이 교과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정교과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저게 뭐 군사정권이고, 뭐 이러니까 뭐 미화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 그 미화해가지고 그게 교과서가 채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부터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부터 용서를 못하겠다. 그거는 정말 옳은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있으실까요? 네, 앞좌석에서. 예, 교수님께서는 많은 강연도 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 열정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여태까지 많은 공부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공부를 하시면서 건강 관리랑 체력 관리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체력과 건강 관리 노하우 있으시다면. 저는 질문할게 답변은 안 하지만 질문은 잘 안 해보니까. 저는 원예학과 윤석규 학생입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서 저한테 제 자랑을 좀 할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을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100세까지 현역으로 뛰고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 의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늙지 않는다.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새벽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저는 평생을, 미국에서 제 별명이 4F였습니다. 정말 4시 반에 일어나. 기숙사에 있을 때. 여러분, 미국은 전부 추천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예일대학, 하버드, 여러분 아마 사촌 형님이나 아저씨도 졸업을 했겠지만, 여러분, 그때 예일대학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저는 더구나 대구 이 경북대학 출신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거기 들어갔더니 그때는 딱 학생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신낙균이라는 학생이. 그 친구는 나중에 문화부 장관도 되고 아주 높게 됐는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장학금을 그 당시 포스닥 코스가 $60,000였습니다. 그걸 내가 받고 어떻게 이 촌놈을 거기 넣어줬느냐. 그걸 내가 4시 반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임 교수가 세 분이, 여러분 미국은 뭐 시험도 없고 추천작으로 갈 텐데, 세 분이 거의 약속이라 하듯이, 첫째, 이 젊은이 참 부지런한 젊은이다. 그건 우리 병원에 소문이 났으니까. 4시 반에 미리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젊은이는 참 애절이 바르다. 내가 입이 좀 험해 그렇지 애절은 아주 바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젊은이는 인물이 좋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때는 60년 초반이니까 정말 눈에 보이게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바마가 나왔더라면 시원도 안 됩니다. 어림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러니까 이 약소국가 아이들은 그래도 인물이라도 좋다 그래야지 면접이라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을 들어갔더니 우리 주임 교수가 너 정말 인물이 참 좋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4시 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5시 반 되면은 제 사무실에서 커피를 끓이고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정신과 환자는 10시나 돼야 나타납니다. 여러분 새벽 4시간이 매일 새벽 4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책도 쓰고 강연 준비도 하고 그때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은 정말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지하철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1시간을 또 모으는 거죠. 그러면 2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계산해 봤습니다. 내가 책을 여러분 5시간에 한 권을 읽다 그러면은 1년에 150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50권을 읽으면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한 분야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대개 자격증을 400시간을 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일찍 일어나면 자격증을 2개를 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1시간 일찍 일어나면 지하철에 여러분 남들은 막 이렇게 하고 가실 때 나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뭐 상당히 칼럼도 몇 개를 썼고 여러분 그게 오늘의 나를 만든 겁니다. 내가 좀 이렇게 거만한 듯이 흔들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저는 4시 반에 일어나는 포헤프라는 그 아름다운 별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